자, 다음은 우리 재석 선생님이죠. 임재석 선생님. 네, 임재석 선생님 참고로 전공이 72점이에요. 엄청난 높은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음가짐 이런 거 많이 잘 들으셨죠? 네, 저는 이제 초수생들이나 재수생들을 위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공부 시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공부 시간을 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랑 이제 고득점 맞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월부터 11월 공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Q&A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부 시간 보면은 일단 비율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비율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 피성이 선생님도 작년에 강의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거의 5대5나 4대6으로 저는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육학 강의가 많을 때는 5대5 해서 교육학도 초반에 많이 가져가려고 했고 갈수록은 이제 전공이 점수가 많이 높다 보니까 거의 2대8로 해서 아침에 뭐 후반 9, 10월 달 가면은 교육학은 2, 3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전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도 적어놨듯이 교육학은 시간 갈수록 줄이고 전공은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네, 저는 이제 시간을 잴 때 열품타라는 이런 어플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총 1년 동안 한 시간을 봤을 때 3,100시간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대략 달로 나눴을 때 평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거의 1, 3월 달에는 기초가 저는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되게 안 쉬고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거의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했고 거의 후반에는 저기 기영 친구가 계속 운동하러 가자 했을 때는 원래 초반엔 안 갔다가 이제 후반에 갈수록 힘이 제가 드니까 막 가자고 하면 농구도 하고 갈수록 그래서 주말 중에 하루는 거의 한 4시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좀 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부 시작 시간도 되게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도서관이 9시에 열어서 그때 인고실도 닫혀 있어서 이제 1, 2월 달에는 9시에 공부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3월에서 6월에는 8시 그 다음에 갈수록 7시 반 이렇게 해서 근데 저도 7시 반보다 줄이려고 해봤는데 저한테는 맞지 않아서 저는 7시 반이 최소로 이제 빨리 일어나는 시간으로 정하고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회독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걸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그냥 한번 드려봅니다. 그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저처럼 저는 6월, 7월부터 시작했는데 9회독밖에 못 들렸어요. 그래서 굳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처음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보는 성격이라 아예 정독을 하는 성격이라 이 회독이 많이 돌리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꼼꼼하게 보니까 이게 다음에 봤을 때도 더 그러니까 기억이 잘 난다 해야 되나?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회독은 자신에게 맞게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다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크게는 6가지 정도 준비해 봤어요. 이거를 이제 먼저 보면 첫 번째로는 구조화예요. 그래서 합격생들이 보면 보통 구조화를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구조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이거 스포츠 사회학인데 사회 제도와 스포츠 큰 주제가 있고 이제 이렇게 올림픽 경기와의 정치화 요인, 정치적 행위처럼 이렇게 뻗어 나가게 해서 마인드맵을 그렸는데 입문편은 이렇게 해서 다 구조화를 시켜놨는데 이제 자연편이나 그 다른 게 뭐였죠? 교육학.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구조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입문편은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교육학이나 이제 자연편 등은 머릿속으로 구조화를 최대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시험을 받았을 때 아, 이게 어디서 나온 거나 하고 이제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구조화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 방금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단어장이랑 포스트잇 이거를 많이 사놨거든요. 제가 평소에 많이 구비를 해놔서
이게 살짝 잘렸는데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자주 보이는 곳에 붙여놨어요. 저도 임고실 책상에 보면 여기 사방이 다 포스트잇으로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잘 안 헤어지는 것들을 적어놔서 계속 주기적으로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해놨고, 단어장도 이렇게, 사실 이번에 기출된 걸 가져왔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단어장을. 근데 여기 이제 이게 기출이 됐던 걸로 기억해요. 이거랑 빠른 증가, 심장 박동수의 빠른 증가랑 느린 증가가 어떻게 일어나냐. 그래서 이렇게 기출도 생각해 나온다. 내가 적은 거에 나올 수가 있다. 라고 하고, 네, 그래서 단어장이랑 이따가 단어장도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문제 맞추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출은 이제 기출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따로 기출을 이제 2001년 거부터 최근 거까지 다 뽑아서 이제 거기에다가 기출 분석을 했습니다.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답으로 안 되는 거 중에 지문에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지문들을 샅샅이 분석해서 뭐 키워드라도 하나 나왔다 하면은 그 키워드를 따로 적어놔서 이 키워드와 관련된 거를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의 기출 분석 노트를 만들었고, 그걸 계속 주기적으로 봤어요. 이 기출 분석은 7, 8월부터 시작했고요. 이거는 저희 이제 스터디에서 했던 건데, 여기 보시면 수업 운영 관찰 관점 곱하기 5개. 그러면 5개 관찰 관점의 5가지를 저희가 스터디 시간에 다 적고 이제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나 틀리나 확인해보고, 이렇게 정리해서 스터디 때도 한 바퀴 돌렸습니다. 기출 분석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친 거는 중요한 거나 아니면 나올 것 같은 것들 빨간색으로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를 P 선생님 모의고사 하나랑 저는 이제 최병 뭐라고 하시는 그분 모의고사를 같이 풀었어요. 그래서 그분 모의고사를 푼 거과 이제 P쌤 모의고사를 같이 정리해서 전공책에다 다 빈칸 있는 곳에다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순환 그 모델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이 모의고사에서 제가 봤던 걸 적어놔서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1점 1점 모이다 보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도록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근데 너무 많은 강사 모의고사를 접하다 보면 정리도 제대로 안 되고 너무 많은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산으로 갈 수 있어서 저는 하나 정도 다른 모의고사를 같이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타강사 거랑 이제 피정현 선생님 혹시 프린트도 하시나요, 지금? 네, 그래서 프린트랑 같이 해서 그 다음에 블로그 찾다 보면 체육과 관련된 블로그가 많아요. 그래서 그 블로그까지 해서 이 빈 공간에 모두 단거나 시켰습니다. 네, 지금 단거나 얘기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아예 따로 단거나 하는 것은 어떠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저는 비추천해 드리고, 제가 3학년 여름방학 때도 시도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정독을 더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빠르게 포기하고 그냥 정독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단권화는 따로 하진 않고 피종희 쌤 책에 있는 전공책 안에다가 단권화를 실시했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스터디 방법인데, 저는 또 스터디도 피종희 쌤 3명과 그 다음에 김쌤 1명이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진도가 달라서 좀 걱정했지만 그래도 잘 맞춰가지고 일주일에 2-3번씩 2시간씩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강사님들과 같이 하니까 서로 부족한 개념도 보완되고 더 지엽적인 것까지 맞출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다른 강사랑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했냐면 1, 4월에는 기초적인 문제를 15문제씩 내요. 그래서 이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 시간에 다시 풀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얘는 이런 문제를 냈고 이건 앞으로 계속 기억해야겠다.
해서 1, 4월까지 그렇게 간 다음에 5, 6월 달에는 더 깊게 들어갑니다. 더 지엽적인 문제로 15문제씩 냈는데 같은 과목을 이제 월요일 날 스포츠 심리학을 했다면 수요일 날 다시 스포츠 심리학을 합니다. 그럼 15문제, 수요일 날 15문제, 수능 30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더 여기 앞에서 나왔던 것보다 더 깊은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엽적인 거, 여기서 안 다뤘던 문제들을 다 겹치지 않도록 내다 보면 거의 책 한 권이 여기 문제 안에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더 풍부하게 개념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7, 8월에는 각자 기출을 분석해옵니다. 각자 기출을 보고 나는 여기서 나올 것 같아 하는 키워드를 따로 빼놔서 다 분석해서 이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이 공유가 다 끝났으면 아까 그 스터디 문제처럼 문제를 만들어서 푸는 연습을 7, 8월 달에 했고, 마지막에 9, 10월 달에는 이제 9, 10월 달에 되면은 회독을 계속 돌리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회속 돌리는 시기가 이제 사람마다 좀 달라지게 되는데, 저는 천천히 보기 때문에 제 회독이 좀 느리고, 뭐 빨리 보는 애들은 빨리 회독이 가고, 그래서 각자 진도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모르는 것을 질문해서 그 포스트잇에 적어놔서 서로 공유하고, 아니면 지엽적인 문제를 또 가져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개념들을 공유해서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스터디 때 9, 10월 달에 했던 예시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엘리엇과 맥그리거에 대해서 어떤 한 학생이 적어놨어요. 근데 이것도 이번에 기출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1점 1점씩 얻었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친 거는 막 저희 막 같은 스터디원들이 지엽적인 거나 새로운 개념들을 가져오는데, 이걸 막 무자비하게 넣으면 제 것도 안 되고 문제 나온다고 해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오늘 9월 8일에 스터디를 했다 하면은 그 내용을 다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가고 싶은 것을 이렇게 색깔칠을 해놔요. 그러면 저는 이것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빨간색 부분을 제 책에다 정리해놓고 그걸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CSAI2 이런 것들은 저는 그냥 버려야겠다 해서 색칠 안 해놓은 거고, 격군은 누구에 의해 처음 실시됐다, 신기군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신기군에 빨간색 줄 치고, 그다음 조끼 클럽이라고 세계 최초 스포츠 조직체인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밑줄을 쳐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했고, 이 스터디 문제인데 제가 뭐 테스트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상품을 주고 싶어서 2문제 정도 스터디에 있는 것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냈다라고 보여주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좀 주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혹시 1번 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네. 2. 네, 좋습니다. 답은 맞겠죠? 네. 네, 혹시 2번 하실 분 계신가요? 이건 조금 지엽적인 문제로 가져오긴 했습니다. 네.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번에 단어장을 준비했는데 단어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11월 공부를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한 페이지로 요약해 드렸는데, 1, 4월에는 이제 저희는 1, 4월 개념 강의를 했어요. 지금은 1월에서 6월로 바뀌었다 들었는데, 1, 4월에 강의를 들으면서 먼저 이해합니다. 암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역학이나 이러한 자연편들은 이해가 확실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해하고 암기를 했어요. 복습은 뭐 항상 꾸준히 하는 거고 단어장으로도 복습을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 그다음 이때 구조도를 작성했어요. 1, 4월 때. 그 다음에 특히 역학 파트를 제가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한 건데, 여기서 역학에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한 페이지라도 거의 30분씩 잡아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나중에 편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해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피쌤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주관식 단답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1, 4월 때
그 키워드를 이렇게 밑줄 치면서 저는 키워드 밑줄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피츠 법칙이 나왔는데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밑줄 작업할 때 빼놔가지고 차마 이번에 맞추질 못했는데 그것도 밑줄 작업 잘 해놨으면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이제 스터디와 함께 지엽적인 것을 더 공부하게 됐고 7, 8월에는 기출 분석하고 이제 이때부터 회독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9, 11월 달에는 모의고사 풀면서 회독도 하고 또 거기 스터디를 하면서 추가되는 개념까지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진행했어요. 저는 교재랑 프린트를 둘 다 받고 이게 인지 부조화가 살짝 일어나는데도 저는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더 이해하기 편하고 더 내용이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받고 그 다음에 시험 3일 전부터 이제 시험 전까지 전체 한 바퀴를 돌릴 수 있으면 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최근 기억이 가장 잘 나기 때문에 최근에 본 것들이 가장 잘 기억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일 전에는 한 바퀴 돌려서 빠르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하고 시험에 들어갔어요. 저는. 네. 끝났네요. 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걸로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작은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역시 점수가 그냥 나오는 점수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